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만 지나면은 불금입니다.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수 권성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뉴스를 좀 적게 하고 내일의 뉴스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나오시는데요. 조두진 문화부장이 대구 미술계에 관한 현안들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매미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신문 3면 톱 기사입니다. 세종시 정부 종합 청사를 출입하는 강은경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큰 타이틀이 가덕도 신공항 총리실 국토부 혼선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발언 이후에 지금 국무총리실과 국토부에서 약간 힘겨루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논의 중인 사안 없이 공식 요청이 없어서 일단은 고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거는 총리실이 재검증하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총리실은 문 대통령의 의중을 살펴가면서 눈치를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국토부는 상반기 내 김해 신공항 확장 기본 계획을 그대로 확정 고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엇박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참 강한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할 기사는요. 6면 사이드박스에 나와 있는 화재보험 가입 미비, 피해자 보상길 막막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예, 항상 화재 사건이 나고 나면 처음에는 사망자를 애도하고 보상자의 쾌유를 바라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은 이 화재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나오는 그런 수순을 밟곤 했습니다. 이번 대구 중구의 대보사우나 화재 역시 마찬가지 행보인데요. 일단 업주는 8억 원 한도의 대물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인명피해에 대한 대인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업주가 입건될 경우에 화재 피해자들이 형사 합의라든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업주가 돈이 없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막막해지게 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화상치료는 병원비가 상대적으로 훨씬 비싸고 또 보험 처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 가족들의 고충이 배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고요. 어제 예고한 대로 조두진 문화부장을 모시고 대구 문화계의 주요 현안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매미야 두 번째 게스트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수아 미녀님, 매미야 방송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약간 서툰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저는 또 응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사내에서 우리 조 부장님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친한데 방송에서 티를 안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계를 찾아봐도 이렇게 드문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언론인으로서 일하면서 소설을 무려 10권 이상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일에 좀 소홀한 거 아닌가요? 질문이 굉장히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이런 일 사람이 재능으로 소설을 쓰지 시간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네. 우리 매일신문사에는 참 이문열이라는 대한민국 문단의 거목이 있는데요. 신문사에서 한 5, 6년 일하시다가 소설가로서 데뷔를 하셨고요. 우리 조 부장님도 2005년 한길의 문학상으로 등단을 해서 우리 신문사가 낳은 지역의 큰 자랑이자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능소와 유이화, 결혼 면허 등 수많은 히트작 소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능소와는 스테디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평소에 자랑하지 않는데 그 남들이 자랑을 해주니까 되게 좋네. 네, 조 부장님 소개는 이쯤 하고 대구 문화계 현안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오늘은 주로 미술계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민현님 취조 들어가시죠. 취조가 아니고 첫 질문 던지시죠. 예. 야수님이 또 쓸데없는 말을 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미술관장이 지난해 7월부터 공석인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월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원서를 접수하는 거죠. 지금 이미
공모하겠다고 공모 요강은 발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대구미술관장님과 관련해서는 대구문화계가 이제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이번에 채용하게 되는 대구미술관장님이 이제 4대 관장님이시거든요. 1대, 2대, 3대 관장님이 대구 지역 출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대구미술계, 대구문화계를 정확하게 잘 모신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대구 출신의 미술관장을 좀 선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 출신을 미술관장으로 모셔야 된다는 의견과 전국적으로 인맥이 두텁고 능력이 출중한 분을 모셔야 된다는 그 바탕에는 모두 대구 미술 발전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출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뭐 대구 출신이어야 한다? 대구 출신 아니어야 한다? 이 논란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정말 실력이 있고 또 대구 미술계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의지, 마인드가 있고 인품이 높은 분이면 그 뭐 어디 출신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우려하는 것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면접 심사는 통상 한 30분 안팎으로 끝나거든요. 그 안에 그분의 이력은 알 수 있습니다. 서류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력은 알 수 있지만 그분의 인품이라든지 대구 미술인들과 또는 대구 미술계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나 그런 사람들이 외지 출신이라면 더 그렇다. 지역 출신 같으면, 대구 출신 같으면 평소에 그 평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바깥에서 오신 분은 그럴 검증 기회조차도 없으니까 위험 부담이 많이 따른다. 그런 의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가 새 미술관장을 초빙하면서는 좀 더 치밀하고 지난 1, 2, 3대와는 좀 더 발전된, 좀 더 세련되고 좀 체계적인 어떤 점검 장치를 통해서 대구 미술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문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허물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현재 대구 미술관이 안고 있는 고민은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네, 대구 미술관이 대구 시립미술관이잖아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대구 미술관을 건립할 때 건축비만 한 66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입로 또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한 또 750억쯤 되거든요. 총 한 1,400억 원이 투자됐죠. 이게 굉장히 메모드급 이제 미술관인데 그 메모드급 미술관 치고는 안이 좀 많이 부실한 거죠. 실제로 대구 미술관 안에 소장품이 한 1,300여 점 있습니다. 1,300여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800~900점이 기증을 받은 것이고요. 구입한 게 한 400점 가까이 되는데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대구 미술관이라는 위상 또 세계 시장에 내어놔도 이만하면 뭐 자랑할 만하다 하는 작품은 10여 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뭐 구사마 야요이라든지 데미안 허스트 작품 또 이인성 작품 그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미술관의 규모나 크기, 외형에 비해서는 안이 좀 많이 부실한 거죠. 근데 이게 2011년에 개관해서 지금 이제 9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도 대구 미술관이 한 해에 작품 구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12억에서 한 16억 사이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적은 거죠. 예, 대구 미술관도 그런데요. 지금 네. 간송 미술관 건립도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건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네. 또 이거를 두고도 그대로 밀어붙이는 대구시 입장도 있을 텐데요. 네. 간송 미술관 그 건립 논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간송미술관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이런 겁니다. 우선 대구시가 그 400억 원, 대략 400억 원을 추정합니다. 400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들여서 미술관을 지어서 주고 또 연간 간송재단 측에다가 5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또 운영권도 간송에다 다 주고 또 나중에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 나누는 비율도 너무나도 대구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런 목소리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그 간송미술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시는 분들의 내면에는 대구 미술인, 대구 미술을 소외하고 있다는 푸념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간송미술관을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 간송미술관이 대구 유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쪽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간송이 도대체 뭐 어떤 미술관이냐?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이고 소장 작품만 1만 점이 넘는다. 게다가 거기에 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작품만 해도 2개나 있습니다. 그 국보급이고요. 국보급이 한 10여 점이 있습니다. 또 보물급은 또 한 20여 점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이 대구에 온다면, 대구 간송미술관이 생긴다면 그 자산이 결국 대구께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자산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비력하시는 거죠. 둘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 부장님의 정말 친절한 해설 덕분에 논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참 길게 친절하게 해설해 주셨는데 출연료는 제가 따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거든요. 무슨 제가 권 기자한테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뭐 해준다고 해준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이 좀 서툴고 해서 나름 세심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고는 했는데 대구 미술 흐름에 대해서 조금 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미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야수님,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도 될까요? 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이렇게 시간이 간다고들 합니다. 저도 40대 후반에 들어와서 보면 실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일들이 제가 의무 방어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 스스로 찾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더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천상병 시인은 우리 인생을 잠시 소풍 왔다 가는 것이라고 했던 유명한 시도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현재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예, 저희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에 저한테 그늘 아래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많이 배우지도 않은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참 저도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 시청자 여러분, 이 순간순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월 21일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